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시작일이 앞으로 꼭 38일 남았습니다. 우리 2013학년도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 아무래도 수시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수험생들 잘 알고 계시죠?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대입 지원 정보 서비스를 개설해서 수험생 본인의 지원 횟수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자칫 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이 정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첫날입니다. 자, 오늘은 여름방학 특집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을 주제로 입시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름방학 특집 토론을 진행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먼저 진학지도의 거장으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장으로 계신 휘문고등학교 신동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입시 전문가십니다. UA 중앙교육평가이사이신 이만기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육의 큰 산과 같은 분입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신 주석훈 선생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말고사 진행 중인 학생들도 있는데 기말고사를 마치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시 지원에 합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조훈 선생님께서 저희 특집 방송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바로 오늘부터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수시 전략, 그리고 여름방학에 대한 학습 전략, 그리고 자기소개서 1대1 첨삭 지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인데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학사정관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그리고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와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1대1 맞춤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수험생들을 위한 준비한 여름방학 특집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특히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저희와의 1대1 맞춤 상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훈 선생님께서 상담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진학상담 그리고 진로상담에 목마른 분들 바로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잘 모르신다고요?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CJ 헬로비전을 통해서 전국의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서 방송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께서도 보다 편리하게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입시 그리고 진학 지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눌 4대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입시 전쟁. 전형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합격의 열쇠인데요. 성공과 실패를 가를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 전격 공개합니다. 2013 수시 전형 첫 번째 전략 4개 유리한 전형을 정하라. 수시 원서 접수 D-38.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시와 정시의 우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찾는 것인데요. 나에게 딱 맞는 전형 고르는 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13 수시 전형 두 번째 전략, 입학 사정관 전형, 자기소개서를 공략하라. 입학 사정관 전형 예선 전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나의 유형에 따른 맞춤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2013 수시 전형 세 번째 전략, 논술 전형,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 내신의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는 논술 전형. 일반 전형의 우선 선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봅니다. 2013 수시 전형 네 번째 전략, 수시 전형 최종 병기, 전공 적성 검사를 공략하라. 중하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비책, 전공 적성 검사.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전공 적성 검사의 대학별 문제 유형과 높은 경쟁률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날카롭게 짚어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천기 누설.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략이 내게 유리한 전형을 정하라인데요. 먼저 이만기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시 전략을 세울 때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은 수시가 6회로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지원이 따라서 이제 자신의 강점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모의평가와 학생부를 비교해 봤을 때 학생부가 좋다면 사실은 수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30%가 수능 때문에 떨어지니까 이 학생부 전형일 경우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와 논술 성적이 6월 모평과 비슷하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로 가는 대학과 정시대학을 한번 견주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모의고사가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면 수시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하고요. 만약에 상승이라면 정시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수능 최저 기준 확보에 집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와 논술 성적이 6월 모평보다 안 좋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좀 집중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정시 쪽에서 이제 수능 100% 전형에 좀 집중을 해주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학생부 논술 수능이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수시가 60%가 넘어가는 그런 네.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수시는 짚고 넘어가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 이제 성적 유형에 따라서 수시가 유리하냐, 정시가 유리한 이야기 말씀하시는데 방금 우리 이만기 선생님 말씀처럼 올해 이제 수시 전형을 무려 64.4% 학생들이 대단하죠. 수시로 예. 선발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상당히 지금 전형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전형 유형에 따라서 공략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신동원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네. 네, 각 대학별로 보면은 뭐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전형 유형이 있는데요. 그 전형 유형을 딱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셔가면서. 일단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 경우에는 주로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아주 좋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2개 영역이, 2개 영역이 그 2등급 안에 들어야 되고, 자연계 같은 경우 건국대는 이제 2개 영역이 3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그 수능을 갖다 무시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뭐 즉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 중심 전형 또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네.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중심 전형이 있습니다.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27개 대학에서 이제 논술 실시하는데 그 논술들이 대부분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준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은 논술 중심 전형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공적성 검사를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3 내지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올해 수시 상답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수시 6회 제한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201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수능 전과 후로 나뉘는 네. 것에 따라서도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주석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금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단순하게 수시 1차 접수하고 2차 접수로
나뉘어졌다는 것이고요. 1차 접수가 8월 16일에서 9월 11일, 네. 2차 접수가 수능 이후인 11월 12일에서 11월 16일, 총 89일 동안에 걸쳐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작년도에는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수시 2차 따로 했던 대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톨릭대나 건국대나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시립대, 숙명여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금년도에는 수시 1차, 2차를 동시 접수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으로는 이화여대가 있고 네. 덕성여대,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뭐 이런 등등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6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시 1차에서 카드 6번을 다 써버리면 네네. 수시 2차에 가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꼭 쓰고 싶은 대학에 나왔는데 그리고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치열한 눈치 작전이 이루어질 네. 수 있고 수시 2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2차 원서 접수를 실시하는 대학들의 전형 특성들을 잘 살펴서 네. 한 1회 내지 2회 정도는 카드를 남겨두는 네.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로 원서 마감 날짜하고 마감 시간을 좀 꼭 확인해 달라는 건데요. 예. 작년에 3년간 준비했던 학생이 마감 시간 1시간 잘못 알아가지고 어머나. 원서 접수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예, 예. 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전형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어떠한 일정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잘 파악을 하는 것이 기본이 맞습니다.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2013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3 수시 전형 두 번째 전략은 입학사정관 전형, 이 자기소개서를 공략하라입니다. 예. 네. 입학사정관자 전형 준비에서 이제 한참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아마 자기소개서 준비가 될 텐데 이 네. 자기소개서 준비가 아마 입학사정관자 전형에서 우리 학생들의 고민거리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올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자 전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석훈 선생님께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자 주요 변화된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해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23개 대학에서 한 4만 3천여 명 정도 선발을 하면서 소폭 증원된 정도인데요. 이런 외형적인 면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내면적으로는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사정관 전형에서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수시 전형의 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서도 학교 생활 중에 배려했다든지 어떤 나눔의 삶을 살았다든지 상호 간의 어떤 협력을 했다든지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하는 이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드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사 추천서에서도 학생의 어떤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네네. 수험생들, 지원자들의 어떤 인성평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통합전형 관련된 이게 학교별로 이게 입학사정 이렇게 전체로 통합한 전형들이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예, 통합 전형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에 뭐 리더십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성균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요. 네네. 올해 통합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중앙대학교 그 통합 전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는 대학교 협의회의 어떤 요청이나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네. 해서 명목상만 통합 전형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원 횟수에 하나하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아하.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기소개서 이야기인데 아까 주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최근에 그 인성평가가 네.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굉장히 그 추상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네. 이것을 좀 쓰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이 자기소개서 쓸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 가장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망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이제 허위, 과장, 누락, 아니면 네. 이제 쉽게 말하면 뻥튀기 이런 네네. 것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문항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쓴 거는 많은데
알맹이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례가 인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는 활동을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요, 뭔가 그 알고 중요한 거 한두 가지로 써야지 쭉 나열하면 좋은 거 아닙니다. 반찬 많다고 음식 맛있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음식 두 개가 탁탁 있어야지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경험을 쓰는 거죠. 자기소개 자기의 경험을 쓰는 건데 남의 말을 자꾸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수험생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한자 성어나 전문 용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단어도 통찰 뭐 이런 단어 애들 잘 안 쓰거든요. 네네. 그런 거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 요런 뺏겼구나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원서를 낼 때 제발 대학을 알고 집어넣으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하대학 원서를 써놓고 가천대학에 집어넣어요. 동국대 원서를 써놓고 연대에 집어넣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거기 보면 제가 만약에 연세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동국대에 집어넣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 써가지고 여러 군데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변주해서 집어넣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직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기 활동 위주고 지원학과와 연관된 인과관계를 조성해서 써줘야지 또 자신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이지 너저분하게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짚어주셨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면서 여러 학교에 준비를 하면서 이 학교의 것을 저 학교에 잘못 넣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아예 대놓고 누군가의 것을 베끼는 이 표절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자기소개서 표절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 신동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뭐 표절을 하게 되면은 대학에서는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일단 뭐 표절 검색 시스템이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바로 돌출돼서 나오고요. 일단 거기 걸렸다 같으면은 거의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만기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거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현장감을 좀 살려가지고서 그 과정을 살려가지고서 쓴다 같으면은 이 표절 검색 시스템에 걸릴 리도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입학사정관을 할 때 이제 보니까는 그 표절 방지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 표절 방지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입학사정도 와서 굉장히 놀란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남의 것을 베낀다든가 사실은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베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두 구절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표절 방지에 유사 또 검색 시스템에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꼭 유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해서 저희 자기소개서에 대한 특집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바로 심도 있게 자기소개서 준비에 대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바로 여름방학 특집 자기소개서 달인되기를 통해서 1대1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첨삭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 바로 저희 자기소개서 특집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2013학년도 수시 전형. 선발 인원 24만 3,200여 명. 총 모집 인원의 64% 수준으로 많은 수험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2013학년도 수시 전형. 그러나 이것을 간과하면 실패할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수시 전형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한.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로 시작되는 2013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모집은 두 차례로 나뉘어 시행되는데요. 수시 1차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 화요일까지, 수시 2차의 원서 접수는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또한 올해부터 수시 모집 지원이 6회로 제한되는데요. 그렇다면 수시 6회 지원 제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6번 제한이라는 얘기는 그 대학의 개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서 접수를 6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대학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할 텐데 그 복수 지원을 했다면 그러니까 2번 지원한 거죠. 나머지 4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카이스트, 육군, 공군, 해군과 국군, 간호사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대학 및 각종 학교 간에는 6회 지원 제한과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 수시 추가 합격자도 정시 지원 전면 금지. 2013학년도 수시 모집의 복수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충원 합격자를 포함 수시 합격자는 등록 의사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수험생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3등급대 초반 이내에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논술고사 중심 대학에 지원하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3등급대 중반에서 4등급대까지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에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1단계에서 배수가 적은 3배수 이내인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수시 지원을 해야 학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강화. 수시 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인데요. 올해에는 건국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도 우선 선발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수시와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를 고려해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전형.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모두 합격의 영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2013학년도 입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2013 수시 전형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논술 전형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입니다. 자, 2013학년도 논술 전형 달라진 점, 특히나 인문계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되고 출제 경향은 어떤지 저희 이만기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논술 반영 대학이 27개로 좀 줄었습니다. 그죠? 작년보다 한 2개 대학 정도가 줄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는 논술 반영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나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렇죠. 학생부가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기본 점수가 왕창 주어지기 때문에 논술 비중이 큰데 우선 인문계 논술 출제 경향을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대학 그렇습니다만 일단 인문과 사회 통합 논술입니다. 통합교과 논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 계열별 통합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이 수리, 산수, 수학, 경제 문제를 출제하죠. 고대나 연대나 중대 같은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인문 사회를 통합하면서 산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대학은 영어를 출제합니다. 제시문이 영어인데요. 한국외대, 뭐 동국대, 경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등등의 영어 제시문인데 2대 영어 제시문이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논술의 로또. 그러니까 논술로서 한번 뒤집어보겠다는 수험생들이 꼭 바라는 대학들이 인하대학 같은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상당수의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인하대학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논술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안 좋거나 학생부가 안 좋은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한번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문계 논술은 사탐 공부 열심히 하면서 수리, 영어도 좀 열심히 해주면 결국 이제 언수의 탐을 열심히 골고루 잘하면 인문계 논술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능과 굉장히 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 신동원 선생님 뭐 입시 지도도 20년 이상 이렇게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지구과학을 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계 논술 2013학년도 그 논술의 특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인문계 논술이 이제 점점 통합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자연계 논술은 교과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학 문제만 출제를 하고요. 네. 또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과학 문제 4문제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2문제, 뭐 물리하고 화학을 할 수 있고 생물하고 지구학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교과형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 쪽으로 지금 이제 바뀌고 있고 올해 더 그것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화면을 보셔가면서 각 대학별 네.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학, 과학이 모두 출제되는 대학이 있는데 서울대는 폐지됐지만 일반 전형에서 구술 시험이 바로 논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학을 대부분 거의 그 자연계에서 필수로 보고 나머지 물리화학, 생물, 지구학 중에서 2과목 내지 1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과학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까지도 출제가 된다는 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합 정도가 강합니다. 이게 수학 문제인지 물리 문제인지 생물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물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이제 건국대학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교과형으로 출제되면서 수학과 과학이 출제되는데 수학이 3문제가 출제되고 또 과학이 3문제가 출제되고 120분 동안 이제 6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또 이제 서울대 특기자라든지 서울대 일반 전형을 바뀌었습니다만 했던 이게 구술 시험이지만은 논술 시험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려대라든지 이화여대 시립대는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지정을 받고서 이제 시험을 갖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상당히 자연계 학생들한테 많은 게 한양대하고 서강대인데요. 수학만 제대로 하면 이제 풀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아주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문논술이 조금 출제되는 대학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화여대라든지 서강대가 출제하다가 지금은 출제를 않고 숙명여대나 서울여대가 이제 인문논술이 좀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자연계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다. 교과서의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 정도 풀어내면은 교수님이 나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점수를 주겠지 하면서 이제 건너뛰고 아니면은 이제 수식을 갖다 생략한다든지 그러게 되는데 그 각 수식마다 단계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필요할 때는 그림도 다 그려가면서 평소 그런 식으로다가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의 경향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면서 아니 우리 애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논술 공부, 수능 공부, 내신 공부 3마리 토끼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나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만희 선생님, 인문계 논술 구체적으로 앞서 사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공략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뭐 논술을 해야 할 거냐 말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인문계 학생이라면 내신 등급이나 수능 등급이 3.5등급 이상이다 싶으면 논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서진엽 그 주석훈 선생님 계신 서진엽에서 그 활동한 바 그 조사한 바를 따르면 내신이 3등급 이상일 때 문과 수험생은 약 3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이과 수험생은 약 한 60%의 합격률을 보이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은 논술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가장 좋은 건 뭐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건데 물론 학원도 갈 수 있고 학교도 다 가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 기출문제를 가지고 매주일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서 쓰고 그러니까 시간 맞춰 쓰고 그 쓴 거와 또 대교 같은 데 가면 그 해설이 떠 있거든요. 해설학을 가져가서 만약에 수리 문제면 수학 선생님에게 인문계면 국어 선생님에게 또는 사회 선생님에게 가지고 첨삭을 받는 거 요것만
꾸준하게 한 10번 정도만 하면 사실은 네. 학원 가지 않고도 웬만한 논술은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직도 뭐 논술을 보려면 가장 빠른 대학이 동국대학인가요? 9월 16일인가가 네. 제일 네네. 빠른데 아직도 한 2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문제 갖다 써봐라. 그리고 네. 첨삭을 받으면 인문계 논술은 자동으로 준비가 되고 플러스해서 수능을 준비하기 때문에 네. 수능과 논술이 별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마음 편히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능 공부와 논술 준비가 네, 별개가 아니라는 네, 것 네.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논술 전형을 좀 시도하려고 한 학생들 작년도까지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가장 그 경쟁률이 높은 것이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 중앙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중앙대 자연계열만 보더라도 평균 경쟁률이 86대 1 이렇게 됐었고요. 예. 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 자연계 같은 경우인데 수학과에서 9명이 이렇게 뽑는데 1000명 가까이가 와가지고서 네네. 100대 1이 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은 경쟁률이 높은 거지 네. 그 경쟁률에 주눅이 들 필요 없습니다. 특히 그 수학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 가 1등급만 받을 수가 있으면은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우선 선발 대상자에서는 미달되는 학과도 굉장히 많이 있다. 네네.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리 가 1등급이고 과학이 1등급이다 할 것 같으면은 우선 선발권 안에 들고 예를 들어 중화예권 같은 경우는 그 미달돼 가지고서 논술을 거의 빵점 맞았는데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수능도 네네. 같이 준비하면서 일단 수능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갖다가 채우고 나서 그다음 네. 논술이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우리 방금 신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상당히 이거 논술에서 중요한 기준인 것 같은데 주석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중위권 대학 아까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3등급 정도는 준비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큰 변화라든가 어떤 것을 좀 유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이만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내신 성적하고 상관없이 합격하는 경향성을 좀 띠고요. 아하. 심지어는 뭐 3등급, 4등급, 5등급 대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실제로 작년도에 그 신동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그 세 영역에서 등급합이 뭐 4나 5나 이렇게 아주 높게 걸렸을 경우에 네네. 이런 경우에도 그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는 뭐 2대 1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경우는 100% 합격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도 합격 가능성이 계열에 따라 약간 달랐는데 일부 계열은 한 70%, 네. 또 다른 계열은 한 80%가 합격을 했습니다. 우선 선발 합격한 경우에. 네. 또 그 학업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도 그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작년에 모 대학 같은 경우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봤더니 뭐 한 3.5대 1이 채 안 됩니다. 자연계는 2.5대 1밖에 안 되고요. 네네. 이래서 이 수능 최저 기준의 어떤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단순 경쟁률이 뭐 10대 1이냐 20대 1이냐 이게 문제가 네네. 아니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게 되는 경우는 거의 자연계는 50%가 안 되고요. 어허. 인문계 같은 경우도 한 65%에서 70% 사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래서 논술 중심 전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는 수능 중심 전형으로라고 불리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도 수능이 더 강화가 됐는데요. 네네네. 그 성균관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계열이 작년에 언수의 등급합이 4였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수리 영역하고 외국어 100분위가 196 이상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분위까지 도입을 해버렸어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쪼개는 거죠, 그러면. 네, 더 조건이 까다로워진 아하. 거죠. 네.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가형하고 과탐 등급합이 3 이내였었는데 네. 그 올해도 3 이내는 그대로 두고 100분위가 수리 가와 외국어가
95 이상을 걸었습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도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데서 작년에 2개 2등급을 걸었는데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을 둬가지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4를 걸었습니다. 네. 네. 이건 너무 높게 걸었다고는 느낌이 최저로 굉장히 드는데 높게 걸었어요. 네네. 이게 왜 높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문계 수능 응시자들 중에서 언수에 모두 1등급 받는 학생들은 5,100명, 한 5,500명밖에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등급합 4라고 한다면 이거 한 15,000명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결국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미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서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리 가형하고 과탐 1등급 모두 1등급인 학생은 전국에서 한 2,400명이 안 나옵니다. 한 네. 2,300여 명 정도 나오고 수리 가형 하고 나머지 하나 1등급인 학생이라고 해요. 한 3,800명 정도 나와요. 예, 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계에서 2개 2등급이라고 해요. 2만 명, 한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거의 정시에서 우리 대학에 올 수 있는 아이들 수준까지 높여놨다는 네. 거죠. 이런 흐름들은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가천대 같은 데서도 올해 나타나고 있는데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데서 간호학과가 세계 영역 평균 3등급 작년에 이랬거든요. 네네. 올해는 2개 2등급입니다. 그것도 수혜가 중요해서. 네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년도의 논술 중심 전형에서 나타난 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이 정말 예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는 사실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우리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수능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논술 전형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름방학 특집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 함께 알아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수시 전형 네 번째 전략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3 수시 전형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수시 전형의 최종 병기, 전공 적성 검사를 공략하라입니다. 이 2013학년도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주석훈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표를 네네. 볼 수 있나요? 예. 금년도에 그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수시 1차에서 7개 학교, 수시 2차에서 8개 학교, 그다음에 수시 1, 2차 통틀어서 7개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가천대가 성남 캠퍼스, 인천 캠퍼스가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6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대학인가요? 에서 네.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실시했던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적성검사를 폐지했고요. 네. 대신에 한신대학이 적성검사를 실시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전공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작년도보다 오히려 좀 늘었다. 이런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전공적 성검사 실시 대학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텐데 일단 방금 말씀했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 최종 병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이 전공적 성검사를 생각을 할 때 미리보다는 이렇게 닥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그러게요. 같거든요. 예. 우리 신동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일단 적성고사라는 것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어떤 뭐 적성이다 아니면 지능 테스트형이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실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출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능보다는 좀 쉽게 한 80% 정도 난이도가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대학이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출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능력도 출제하고 수리 능력도 출제하고 이제 영어 능력도 이렇게 이제 검사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국영수 실력이 원래 교과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학생들이 준비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3 내지 내신 성적이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수자 전형으로 가기도 좀 힘들고요. 또 아니면은 수능 등급도 뭐 4, 5등급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도저히 이제 그 수도권 대학도 못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의외로 하여튼 뭐 상당히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를 낸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수능에 의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네. 경쟁률이 뭐 한 150대, 200대까지 아이고. 올라가는 네.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가 돼가지고서 합격 옛날처럼 그냥 무슨 뭐 아주 그냥 거기서 무슨 대박이 났다 이제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고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이제 그 내신 반영 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공 적성 검사가 아주 쉽게 출제되면은 내신 성적 순으로 또 합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대학마다 또 어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특징을 보고서 전공 적성 시험도 어떤 시험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전형 방법이라든지 전형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연구해 가지고서 자기가 잘 골라서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주석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 1차와 2차를 적절히 배분을 해서 내야 됩니다. 네네. 한쪽에 이제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한쪽에 또 전국에 있는 또 적성검사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네. 1차로 다 몰릴 수도 있고 네네. 2차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원서도 지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성적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보고서 지원을 해야 네네. 됩니다. 예를 들어 내신 평균 등급이 한 7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갖다 깎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내신 반영 방법을 갖다가 네네. 조사해보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 전공 적성 검사와 관련해서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신동훈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근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이 대학별로 출제 유형이 다르고 그리고 전형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 점수를 반영하는지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2013학년도 전공 적성 검사의 출제 경향을 이망희 선생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대학마다 많이 다르죠. 네. 이를테면 이제 영어로 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어로 내는 대학 같은 경우는요, 가천대 글로벌이나 메디컬 캠퍼스가 둘 다 영어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강남대, 강원대, 단국대 이런 대학들이 영어로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어느 대학은 또 문항별, 그러니까 문항당 배점이 다르기도 하고 계열별로 또 배점이 다르기도 네. 합니다. 이를테면은 가톨릭대나 중앙대 안성 캠퍼스나 이 외대 같은 경우는 문항당 배점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또 세종대학 같은 경우는 주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양대학이나 가천대학이나 수원대, 을지대 같은 대학들은 또 이 순수 적성보다는 교과, 그러니까 학력고사에 가까운 출제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대학은 최저 기준이 있고 없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그 대학의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줘야지 그냥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 보려는 대학이 영어를 내는지 주관식이 있는지 없는지 네. 순수 적성인지 교과 적성인지 네. 최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는지 적성을 많이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해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네. 기출문제를 반복해보는 건데 사실 적성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논술만 보면 뭐 세상이 너무 어둡죠. 그래서 네. 이제 한 4등급 이하가 이 적성으로 이제 말하자면 인생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역전의 기회는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적성 검사의 경쟁률 앞서 신동훈 선생님 잠깐 짚어주셨는데 150대 1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또 경쟁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경쟁률에 또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좀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 예를 들어 아주 적성 검사 준비를 하지 않고 원서를 내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내 가지고서 그거 상당히 합격하기 어려운데 그런 학생들도 있고 실제로 적성 검사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률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저희가 적성검사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4개 대학 내지 3개 대학을 잡아가지고서 아까 이만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의 출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정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자주 보는데요. 그 모의고사를 봐가면서 시간 체크까지 해가면서 또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까지도 이렇게 훈련을 해가면서 준비를 한다 같으면 비록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준비했으면 합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적성검사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빨리 풀어야 되는지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지. 네. 이제 빨리 풀어야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학교는 또
그 오답에 대해서 감점을 주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좀 있나요? 예, 뭐 그런 대학들이 있기는 네. 한데요. 그 문항들을 이렇게 보면 네네.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어렵게 풀 수 있는 게 있고 네네. 그런데 자기가 쉽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뒷부분에 있을 때 네네. 이걸 앞에서 막히는 부분에서 뭐 수리 문제나 영어 문제나 막혀가지고 괜히 뒤에 못 풀면 그렇죠. 이거 완전 네. 손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푸는 것도 네네.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수시 전형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3학년 1학기의 이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주석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뭐 1, 2, 3학년 학년 구별 없이 반영하는 서울대 같은 방식도 있고요. 뭐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 아니면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때 40인데 3학년은 1학기 하나만 가지고 반영하는 거죠. 예. 이러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뭐 사실 가장 또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수시 6회 제한에 대한 네네. 전략. 이게 아마 성적대별로 좀 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그 영향은 어떤 정도인지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원 선생님. 일단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는 원서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2장 내지 3장 뭐 상당히 행복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 2대학만 딱 쓰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거기서 1.5등급 순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수능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는 보통 6장은 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같은 대학에 연세대학에 뭐 3장, 4장 내야 되고 고려대학도 한 2장 정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장점을 갖다가 잘 살릴 수 있는 전형 유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2등급 때하고 3등급 때가 굉장히 대학을 고르기가 참 힘듭니다. 이제 보통 대학으로 보면은 좀 상향 지원해가지고 성균관이나 한양대에서부터 건국대학까지 내야 되는데 그 사이 대학들이 한 10개 이상 있습니다. 또 전형 유형으로 본다 같으면 거의 뭐 한 100여 개 전형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되는데 우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생부 성적 중심으로 뽑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또 그 대학에 맞춰가지고서 논술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은 논술 준비를 안 했다 같으면은 그 대학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를 절반 정도는 풀 수 있는지 봐가지고서 어떤 대학은 풀 수 있는데 어떤 대학은 또 못 풀 수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은 어떤 스펙에 딱 맞는 대학을 갖다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 원서를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여름방학 특집 2013 수시 전형 4대 전략을 주제로 한 가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수시 전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 전반적인 궁금증은 해결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나마 우리 지금 기말고사 치르면서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주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준비하면 학생부든 논술이든 아니면 특기든 서류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정말 더운 여름에 기말고사 치르라 그리고 원서 접수 준비하느냐 많이 바쁘고 또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흘린 땀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신동원 선생님 그리고 이만기 선생님, 주석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여름방학 특집 2번째 시간으로 입시불패 2013 여름방학 학습 전략을 주제로 입시 전문가 남영주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의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계신 많은 학생들 내일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명태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희망 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찬물에 다 식히실 거죠?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짜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결국 둘이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거지.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말은 틀립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이 맞습니다. 여야는 려고 해야가 줄어든 말로 불가능의 뜻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려야는 이해하려고 해야, 가려야는 가려고 해야의 줄임말로 뒤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따라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결국 둘이 결혼하는구나. 그러게,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거지. Tell you about this map, and we're first going to see the exhibition hall, and we'll go out to the Central Prison Building. And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영어로 그 역사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어요. 외국인하고 같이 친해지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알리는 것 같아요. We should be out having fun. He can, maybe. Yes, maybe later. You had fun? Okay, one more kimchi. I think it was a very good good explanation. Yeah. I think I still want to learn more, but what you told us was very good. Yeah, it was really helpful. 이거 약소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여행은 역시 접대 여행이지. 아, 이거 받으시고 우리 애 좀 잘 부탁드려요. 아니, 우리 애! 당신의 양심, 욕심에 물들고 있진 않습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받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깨끗한 양심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TBS